안녕하세요. 책 읽는 쭈TV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행복한 사람은 단순하게 삽니다. 입니다. 지은이는 오키 사치코, 펴낸 곳은 프롬북스 출판사입니다. 저자는 고베 대학교를 졸업했고 일본에서 하우스 클리닝 대표로 있습니다. 청소의 카리스마라고 불리며 생활을 즐겁게 해주는 오키 매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방일 쉽게 하기. 주방은 싱크대, 조리대, 레인지, 냉장고, 찬장으로 나눌 수 있다. 식기와 채소를 씻고 자르는 싱크대, 식재료와 음식을 정리하고 펼쳐놓기 위한 조리대, 식재료를 익혀 조리하는 렌지, 저장하기 위한 냉장고, 식기와 도구를 수납하는 찬장이 있다. 주방 도구는 사용하는 장소를 고려해서 꺼내기 쉬운 장소에 가까이 수납하는 것이 좋다. 시간과 노력을 크게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방 도구나 식기는 한 동작으로 꺼낼 수 있도록 한다. 찬장이나 서랍을 열면 바로 손이 닿아야 한다. 사용 빈도가 높은 물건을 바로 꺼낼 수 있는 장소에 두는 것이다. 잘 사용하지 않는 큰 통이나 파티용 큰 접시는 꺼내기 어려운 찬장 안쪽이나 상부에 비치한다. 집안일은 균형 있게, 집안일은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 특히 청소는 적당한 청결이 유지되면 나머지는 허용하는 관대함이 필요하다. 물론 작은 오염은 매일 신경 써야 한다. 일정을 정해놓고 계획적으로 진행하면 집안일을 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청소기를 돌리는 것은 주 1회 특정 요일로 정해두면 청소기를 넣고 꺼내는 동작이 한 번으로 끝난다. 다림질은 날짜를 정해서 한꺼번에 여러 장 한다. 이렇게 하면 다리미를 꺼내어 데웠다가 치우는 동작이 한 번에 끝난다. 찬열을 이용할 수도 있어 전기세도 아낄 수 있다. 참고로 나는 한 번에 다림질하는 매수를 와이셔츠 석장까지 정해놓았다. 청소기나 다리미를 쓰거나 유리창이나 욕실을 닦는 것처럼 체력이 필요한 가사노동은 자신이 힘들지 않고 할 수 있는 분량을 알아둔다. 집안일이 싫어지지 않도록 체력의 70% 정도만 사용하고 남은 힘은 다른 곳으로 돌리도록 한다. 정리정돈하는 습관으로 집도 사람도 건강하게. 정리정돈된 집안에 있으면 마음이 안정된다. 물건이 어지러이 흩어져 있어서 쉽게 찾지 못해 짜증날 일도 없고 계획 없이 집안일을 해서 도구나 재료가 부족해 초조할 일도 없으며 쓸데없고 비효율적인 움직임으로 피곤할 일도 별로 없기 때문이다. 물건이 많으면 구석구석 청소가 되지 않고 먼지가 쌓여 비위생적이고 건강하지 못한 집이 된다. 필요한 것을 바로 손에 넣을 수 있고 항상 구석까지 손길이 미치는 깨끗하고 질서정연한 생활은 성취감과 행복감을 주기 때문에 마음이 안정된다. 우선 자기 주변 정리부터. 한 지인이 완벽한 정리정돈에 관한 책을 읽고 집안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필요 없는 것들을 모두 처분했더니 후회와 허전함으로 우울증이 찾아왔다고 한다. 병원이나 호텔처럼 필요한 것을 두고 있는 공간은 너무 기능적이라 장기간 있으면 마음이 허전해진다. 우리 집은 어느 쪽인가 따져보자면 가구나 물건이 많은 편이다. 청소하기 쉽고 자신이 관리할 수 있는 범위의 물건들이 정리정돈되어 있다면
완벽하게 정돈된 기능적인 집보다 적당히 있는 편이 마음의 안정과 안심을 줄 것이다. 밖에서 아무리 피곤해도 집에서 내 마음에 드는 것에 둘러싸여 있으면 행복한 기분이 드는 법이다. 물건을 줄이면 줄일수록 생활이 단순해질 것 같지만 그것도 적당히 해야 한다. 각자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물건 정리는 한 번에 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본인의 마음과 상담하면서 계속 단순화하는 것이 최선이다. 물건을 정리하는 것이 곧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정리정돈을 유지하는 생활습관. 대청소를 해서 일시적으로 집안을 깨끗이 치우고 정리정돈을 해놨더라도 그 상태를 오래 유지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정리규칙. 물건의 주소를 정한다. 사용하면 제자리에 둔다. 사용하면 닦는다. 문과 뚜껑은 열고 나서 꼭 닫는다. 벗은 옷까지 떨어뜨린 물건은 반드시 줍는다. 생각나면 꼭 메모한다. 단추 달기, 보수, 도구 수리 등은 그날 안에 한다. 얼룩을 발견하면 바로 닦는다. 빨랫감이나 설거지할 식기는 모아두지 말고 부지런히 바로 처리한다. 정기적으로 청소와 정리를 한다. 창문을 열어 방에 신선한 공기 흐름을 만든다. 손질이 간단한 도구를 고른다. 로봇 청소기도 처음에는 신기하고 재미있어 구매했지만 집이 넓지 않는 경우 방마다 청소기나 빗자루를 사용하는 것이 구석구석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사람도 있다. 집안에서는 간단한 조작으로 손을 충분히 쓸 수 있는 것이 안심이 된다. 고도의 정밀 기기는 그만큼 고장나기 쉽고 조작도 어렵다. 평소 관리도 복잡하고 간단한 물 세척도 불가능해서 주의할 점이 많다. 문명의 이기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자신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지, 평소 관리가 쉬운지, 집안의 넓이나 상태를 고려해서 잘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 집안에 사용하지 않은 도구가 있다면 여분의 수납 공간이 필요하고 그만큼 지저분해지는 원인이 된다. 돈을 잘 쓰는 법.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 분명 돈이 많으면 한순간에 행복을 가져다 주지만 돈이 없다고 불행한 것은 아니다. 돈이 충분하지 않아도 건강하고 가끔 작은 사치를 부릴 수 있다. 살 곳이 확보되어 먹을 것, 입을 것이 곤란하지 않은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충분히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 자기 주변을 둘러보며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행복은 돈이 채워져 있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채워져 있어야 느낄 수 있다. 큰 부자라고 해도 마음이 굶주려 외롭고 불행한 사람도 있는 법이다. 노후에 가난해지지 않으려면 연금 이후에 얼마 이상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실린 잡지나 신문 기사를 보고 필요 이상으로 불안과 초조함을 느끼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인간에게는 무한한 욕심이 있고 그것은 아무리 따라가도 끝이 없다. 그러니 마음을 바꿔 자신의 마음이 만족하는 일을 생각하자. 수필가 요시다 겐코는 의식주와 약이 있으면 가난하다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사람에게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입을 것이 있고 먹을 것도 있으며 비와 이슬을 피할 수 있는 거처가 있고 거기에 약이 있으면 된다. 시대가 바뀌어도 사람이 살아가는 원점은 바뀌지 않는다.
그 원점보다 더 많은 사치를 부리려고 하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해지고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비록 소소하더라도 지금 자신이 가진 것과 생활에 만족하고 즐기는 것이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다. 돈에서 해방된다.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의 정보에 휘둘리지 않고 어느 정도의 저축과 수입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야 한다. 사치스럽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든 먹고 살 수 있다고 대담하게 나올 필요도 있다.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 돈이 없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스러웠는데 돈이 없다고 죽지는 않는다. 어떻게든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 갑자기 눈앞이 밝아지고 긍정적으로 살아갈 용기가 생겼다. 돈은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진정한 풍요로움은 돈으로만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발휘하고 생각을 더해 풍요롭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돈이 아니라 사람이나 일에 관심을 돌려보자. 인생에서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야말로 귀중한 재산이기 때문이다. 매일 제대로 살아간다. 갑자기 집에 누가 와도 당황하지 않고 차라도 마시고 가라고 집 안으로 초대하거나 화장실을 사용하라고 흔쾌히 문을 열어줄 수 있는가? 이런 일이 아무렇지도 않고 자연스럽다면 매일 제대로 살고 있다는 증거다. 어느 때라도 매일 아침 세수를 하고 잠옷을 벗고 옷을 갈아입는다. 머리를 정돈하고 옅은 화장을 하고 쓰레기를 버린다. 아침 식사는 채소를 갈아 만든 주스나 과일만이라도 좋으니 식탁에 차려놓고 앉아서 먹는다. 식후에는 식기와 테이블을 잘 치운다. 가끔은 백화점 지하에서 반찬을 구매하거나 외식을 하는 것도 편리하고 기분 전환이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소량이라도 생각해서 손수 만들자. 방은 항상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신경 쓴다. 사용한 물건은 제자리에 되돌려 놓고 얼룩은 그때그때 깨끗이 지우면 충분하다. 볼 일이 있건 없건 기상시간과 취침시간을 정해서 수면시간을 충분히 확보한다. 근처를 산책하거나 쇼핑하러 나가서 바깥 공기를 마시고 거리의 모습을 피부로 느낀다. 일상의 별것 아닌 사소한 일에 관심을 두고 정성을 다해 살아가면 돈도 들지 않는다. 돈이 부족해지면 어쩌나 하는 장래의 불안도 사라지고 인생은 어떻게든 된다 라고 생각하게 된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나이를 먹으면서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다. 하루하루를 제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실감하는 것은 단순하고 풍요로운 생활의 기본이다. 타인과 비교하지 않는다. 돈이든 재능이든 명성이든 미모 등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 일희일비하는 것은 질투심에서 오는 것이다. 남을 부러워하는 감정은 나이가 들면 줄어든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개인차는 있다. 고령이 되어도 질투심을 드러내는 사람이 가끔 있다. 남들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그 사람을 목표로 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겠지만 자신이 한심하다고 침울해지면 인생이 어둡고 허탈해진다. 나이를 먹고 갑자기 타인과 비교하지 않겠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천천히 자신의 질투심을 억제하는 기술을 터득할 수 있다. 돌아가신 아버지는 입버릇처럼 남은 남이고 나는 나일 뿐, 남과 비교하지 마라, 경쟁하지 마라, 다른 사람이 부러우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노력하라 라고 말씀하셨다. 딸인 내가 보기에도 아버지는 평범한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의 의지가 되기는 해도 남에게 의지하지 않았고 본인의 페이스대로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이었다. 아버지의 말씀을 지금 떠올려 보니 언제나 온화하고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셨던 것은 욕심을 내면 끝이 없으며 타인과의 비교가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부처처럼 깨달으셨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상대가 부러우면 반드시 그 이면에는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괴로운 노력과 대가가 있었을 거라고 마음을 다잡아보자. 그 사람이 힘들었을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말해보는 것은 어떨까? 성공한 사람의 보이지 않는 이면을 살피는 마음도 중요하다. 짜증에서 벗어나기. 노후의 인생은 태평하고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이 낫지 않을까? 사랑은 받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미움은 받지 않는 삶을 살자. 평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많고 비판적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보자. 다른 사람의 인생은 내가 바꿀 수 없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을 보이거나 비판하는 일은 간두기 바란다. 다른 사람의 집안이 먼지로 뒤덮여 있어도 비판을 한들 의견을 낸들 당사자가 바꿀 마음이 없으면 생활은 바뀌지 않는다. 하물며 노쇠한 몸으로 상대를 바꾸려고 고민하는 일은 굉장한 마음의 부담이 된다. 집이 너무 더럽잖아. 당장 치워. 이렇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마치 독약을 받은 것처럼 불쾌한 기분이 든다. 자기 자신을 향한 비판이라면 너무 더러우니 좀 치워야겠다라며 반성의 약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어른이 아이에게 무엇 해라 라고 비판한다면 순순히 따르고 싶을까? 나이가 들면 자신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만 생각하자. 그러면 인생이 편안해지고 불필요한 분노나 짜증의 스트레스에서 해방될 수 있다. 절약이 아니라 정성을 쏟으며 살아간다. 나의 독일인 친구는 자신이 구두쇠가 아니라 합리적이라고 한다. 자신에게 불필요한 것, 쓸데없는 것을 판별하고 목적에 따라 계획적으로 돈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참고로 그 친구는 연금으로 생활하면서도 1년에 한 번씩 부부 동반으로 해외여행을 즐기고 있다. 그들은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맞은 방법을 찾은 것이다. 물건을 소중히 하고 낭비 없이 소박하게 살면 돈 걱정 없이 마음도 풍요롭게 지낼 수 있음을 알고 있다. 생활은 낮게, 생각은 높게. 서양의 한 시인이 한 말이다. 우리는 이제 물질 만능의 생활에 슬슬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다. 사회에는 정보와 편리한 도구, 기계가 넘쳐나고 집안에는 필요 이상의 물건이 여기저기 널려 있다.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생활 방식마저 복잡하고 번잡해져서 마음의 풍요로움까지 잃고 말았다. 노후에 가난해지지 않으려면 매스컴에서 말하는 연금 이외에 얼마 이상이 필요하다는 말에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적당한 저축과 연금으로 나이든 우리는 풍요롭게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